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4분 됐습니다. 진짜 인터뷰.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얼굴을 보시면 많이들 알아보실 겁니다. 텔레비전 여론분석으로서는 뭐 정치평론을 하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걸 허락하신다면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는 여론분석가 중에는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분하고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데이터에 충실한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윤희웅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슬슬 바빠질 겁니다. 큰 선거들 다가오고 하니까. 예, 뭐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도전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 준비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예. 조금씩 이제 바빠지고 또 의원들이 후보들이 이제 추석 지나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 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이전보다는 약간 바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네. 자기 어떻게 나오는지 내년에 나가면은 몇 등이나 할지 좀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사비 들여서 여론조사 의뢰해 오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본선거 기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보전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이기더라도 네. 돌려주는 돈은 아니네요. 예, 선거 외 비용이어서 어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유한 후보들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거기도 그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돌려주지 않는 돈이구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네요. 네, 그래도 그것이 이제 대개는 여론조사 지역의 이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본인과 경쟁 후보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AR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 보니까, 예. 간접적으로 홍보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후보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심번호제라는 것은 무슨 쇠고기 안심 인증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가상 번호를 통해서 본인의 신분이나 본인의 원래 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개요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 우리 윤 센터장과 인터뷰 앞에 정치부 기자와의 코너에서도 오늘 좀 소상히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냥 안심번호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청와대에서 오늘 김무성 대표를 비판한 거 그거를 한번 윤 센터장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맛배기 질문입니다. 안심번호 장점 2개만 들어주실래요? 예, 안심번호제는 기존에는 이제 집전화 중심으로 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구 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구 전화가 없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 이것이 꼭 휴대폰 번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 가구 전화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네. 안심번호제 도입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한 여론조사, 휴대폰을 통한 유권자의 선거인단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를 고르게 표집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네. 1인 1휴대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 기존의 가구전화의 DB는 상당 부분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착신번호 또는 또 다량의 또 개설, 추가적인 개설 등을 통해서 왜곡을 시도하거나 조작을 이제 시도하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예.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것은 기존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서 진일보한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원 경선을 했을 때는 어쨌든 조직력이 강한 후보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심번호제를 통하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 의견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당원을 많이 확보한 특정 후보, 그래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통해서 사람 불러 모으고 그 힘으로 당내 경선 통과하는 그쪽에 능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네, 여전히 물론 조직이 많고 우호적 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유리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위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네네. 예. 청와대가 오늘 김무성 대표를 작심 비판하기 위해서 안심번호 경선 또는 안심번호 공천을 좀 많이 폄훼하는 듯한 거 했어요. 물론 기사 보셨겠죠. 네네. 거기 보면 안심번호 공천이 첫 번째 민심을 왜곡한다. 이건 좀 이상해요. 두 번째 조직선거다. 세 번째 세금 공천의 우려가 높다. 이런 소리를 해서 네네. 통상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톤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재반박을 하셔도 좋고 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1번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민심 왜곡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안심번호가 있다고 하지만 지지정당을 묻고 난 뒤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럴 경우 역선택 또는 결과적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입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보면 역선택 문제인데요. 일단 민심 왜곡 문제인데 민심은 완벽하게 이제 민심을 드러내느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제도는 없을 텐데 네. 기존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 뒷전화를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나 또는 이제 동원 방식의 경선 이것에 비해서는 민심과 가장 유사하게 이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안심번호제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일반 유권자들을 고르게 누구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대표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심과 가장 부합하게 할 수 있는 선진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역선택 문제는 예. 이것이 경쟁 정당에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대 정당의 당원 내지는 선거인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약체 후보를 오히려 지지하는 문제들. 그래서 약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면 최종적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전 스크린 질문을 넣는 방식인데요. 먼저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이 안심번호를 통해서 참여할 것인지 묻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 등 밝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지지하는 정당에서만 정당인 경우에 그 정당 지지하는 지지층만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숨기면 어떻게 하냐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일반 유권자들이 이것을 경쟁 정당의 약체 후보를 뽑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 되려면 어느 특정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또는 어떤 정당의 당원 정도 돼야지 거기서도 좀 상당히 전략적인 개념이 이제 뛰어난 분들이 그것을 할 텐데 이 안심번호제를 하게 되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듭니다.
예, 네. 어떤 인위적인 갖고 있는 DB, 사전에 어떤 만들어진 DB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상당히 차단됩니다. 음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안심번호제는 우리가 아웃바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뭔 소리예요? 아웃바운드. 예,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이 안심번호제 DB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동통신사로부터 2만 개 또는 3만 개 충분하게 넘겨받은 상황에서 실제 유권자를 전화 걸어서 참여하겠느냐, 여기 이 지금 선거인단 모집에 또는 네. 이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냐고 묻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이 인바운드 방식입니다. 인바운드 방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선거인단, 당신네 정당의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 캠프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네네. 누구 소상히 파악하고 그것을 여론조사 이렇게 의뢰를 한다 이거죠. 뭐 가지고 있는 DB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어떤 조직원이다 하면 야당이 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죠. 본인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역선택 문제가 더 큰 것이죠, 그 방식이.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역선택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당이 지금 다른 날 이제 지금 같은 날 할지 다른 날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같은 날 하게 될 경우 또는 한 기관에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를 묻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 후보 선택 권한을 주고 할 경우에는 이 역선택 문제가 또 사라지는 뭐 방안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예. 그런 면에서 그 역선택은 만약에 전체 중에서 뭐 1000명을 선거인단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 그런 의도를 갖고 운이 좋아서 선거인단에 이제 전화가 와서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한두 명 정도 뭐 들어가는 것은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윤 센터장 얘기 들어보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라고 표현된 사람 뭐 김수석일 텐데 청와대 김수석 얘기는 뭐 역선택 관련 부분은 적어도 사실과 다르네요. 좀 틀렸네요. 네, 막연히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뭐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또는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한다 했을 때 역선택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할 때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막연하게 이제 나왔던 문제 제기였는데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이것은 이제 이 역선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전에 드러났던 얘기를 했던 어떠한 제도들보다도 역선택 문제를 네네. 줄일 수 있다. 거의 차단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엄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고. 네네. 지금 청와대 김수석이 홍보수석이 김무성 대표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윤 센터장이 다시 조목조목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통상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채 안 된다. 그럴 경우 결국 조직력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인구수가 네. 적은 선거구, 농어촌 같은 데 굉장히 적죠. 이런 데는 안심번호에 동의한 유권자가 노출되기 쉽고 얼마든지 조직선거가 될 우려도 있다라고 안심번호제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틀립니까? 일단 인구수가 적은 선거고 이제 뭐 차이가 나도 이제 2대1 차이인데요. 예, 20만 원, 40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선거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1대2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직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 이제 조직 선거 될 우려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선거라는 것은 실제 그 인바운드 방식의 이제 이 선거인단 구성 내지는 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현장 투표를 할 경우에 오히려 조직 선거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거인단의 가능성이 자기한테 지목돼서 그 연락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쓸 필요도 없고 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직 선거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 문제 제기도 또
다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청와대 수석이라는 양반이 그 여론조사 그런 거 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비판한 거예요? 글쎄요, 요 제도 자체만 이제 봤을 때는 문제 제기가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예. 안심번호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말한 그 견해에 오히려 좀 잘못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네. 우리 여론조사 국내 대표적인 분석가이자 조사가인 윤희용 센터장의 진단이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많이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계속 진일보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홍준표 의원실, 또 새누리당 정병구 의원실, 최근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 네. 또 야당의 민병두 의원실 등에서 이 안심번호제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준비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또 여당에서도 이제 많은 실질적인 혁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도.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게 되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센터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